안녕하십니까. 독서덕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요즘에 경매도 배우고 독서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집밥도 만들어주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열심히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는 제가 아침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운동을 해갖고 오면 상쾌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셨죠? 제가 오늘은 재테크 물어보면 압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혼이긴 한데요. 저희 동생은 아이가 3명이에요. 그러면서 육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직장도 다니는 워킹맘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이 너무 좀 늦게 끝나는 직장이어갖고 우리 조카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모, 이건 왜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모,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좀 곤란하긴 했지만 제가 동생한테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물어볼 때 귀찮아하지 말고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한테 얘기를 잘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조카가 거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지를 보면서 이모, 저 사람은 왜 남의 음식을 저렇게 먹고 있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는 저렇게 거지가 된 거야. 이모, 그럼 공부를 하지 않으면 거지가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 돈이 없으면 집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 조카는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계속 왜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필요한 자금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자금인데 그게 조금 몇 달간은 써야 되는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신용대출은 나중에 안 좋을 수 있겠다. 내가 만약에 집을 사거나 했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필요 자금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자금이어서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상담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이제 신용도에 문제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신용도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지금서부터 쓰시고 이자를 잘 갚고 나서 그 다음에 원금을 탕환하시고 6개월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신용도는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았지만 신용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인이 됐다고 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만약에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면 졸보다 놀보다 그리고 안 좋은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몰라요.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고 가정에서도 안 알려줘서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습관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재테크를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부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는 그렇게 부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자의 마인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게 되면 부자의 마인드를 알게 되고 부자처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맨 처음에 저도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테크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살 때는 뭐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보고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인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 100%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질문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긴 했지만 그 있잖아, 대항력이라든지 잔금 대출이라든지 경락잔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등기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경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까지는 알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잘 하시는 분들께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전문가를 가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왜라는 궁금증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걸 해소해 가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는 거는 자본주의계에서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축을 했었는데 저축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게 되는 게 내가 몇십 년 동안에 그거를 미리 땡겨서 얻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서부터도 관심 갖고 계속 관심 가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들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재테크 물어보면 알게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재테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과정을 실행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